첫 번째 뭐냐면 바로 매질이에요, 매질. 자, 그러면 우리가 정전기 해석을 할 때 관계되는 매질은 뭐냐 이겁니다. 자, 이렇게 사용되는 조건들. 자, 사용되는 조건들. 우리가 물성치, 인간이 만든 모든 물성치를 매질이라고 그러죠. 자, 제가 들고 있는 분필도 매질, 자, 책도 매질, 자, 그 다음에 제 옷도 매질, 그 다음에 칠판도 매질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대전도체 성격을 띠는 매질을 국한시켜서 뭐라 하냐면 바로 유전율이라고 합니다. 유전율.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전기에서 관계되는 매질은 뭐다? 유전율이라고 부르더라. 네, 유전율. 그래서 이 유전율 기호는 바로 이필론이라는 기호를 쓰고 이필론 제로, 이필론 S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부터 먼저 꼭 아셔야 돼요. 재미난 건 뭐냐면 요 이필론이라고 우리가 기호를 매긴 이 유전율, 즉 정전기를 관리하는 이 매질은 이필론 제로, 이필론 S 이루어졌는데 얘는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때 자, 요 이필론 제로는 뭐냐? 자, 이필론 제로는 자, 진공중의 유전율이에요. 즉 우리가 공기와 진공이 가장 기본적인 매질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공기와 진공의 유전율 값인데 자, 이 값은 얼마냐? 자, 지금부터 열심히 앞으로 배울 때까지 계속 이 상수는 외워두셔야 돼요. 이필론 제로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입니다. 이만큼이 들어있어요. 이만큼이.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사실 모든 그렇죠. 과학이나 모든 내용은 인간이 기준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우리 이 대기압을 뭐라 1기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원래 1이 아니잖아요. 자, 원래 기압으로 되면 760mmHg죠. 그래서 기준을 잡기 위해서 진과 공기를 값이 있어요. 그 진과 공기 값을 측정해 본 결과 기본적으로 얘가 가지고 있는 성격의 값은 바로 얼마가 돼 있다? 자,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라는 양을 갖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진공 공기 안에 다른 물질들이 있으니까 그 다른 물질이 들어와서 매질량이 커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그 10의 마이너스는 소수점 12대짜리라는 얘기죠. 그럼 0.00000000885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바로 우리가 빛이 올 때 빛의 속도에 의해서 환산된 식인데 사실 그 빛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데도 진공 공기 중에 이 정도 매질량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속도가 된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필론 제로는 진공 유전율 값이고 이필론 S는 뭐냐면 비유전율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아셨죠? 자, 그래서 비유전율은 뭐냐면 비유전율은 자, 이제 얼마든지 다른 물질이 존재하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진공광공에서 뭐로 본다? 기준을 1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지금 이 장의 테마가 뭐예요? 진공 중이죠. 자, 진공 중이기 때문에 자, 이필론 S를 굳이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진 게 아니라 생략하는 겁니다. 왜? 요 8.85 곱하기 10의 12승 곱하기 1을 해도 어차피 8.85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의 대부분의 공식이 왜 이필론이라고 앉아있고 전부 다 이필론이라고 앉아있고 이필론 제로만 적혀있냐면 원래 이 옆에 이필론 S가 있는데 이 값이 진공과 공기에서 1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그래서 다른 물질이 존재하면 언제든지 이 옆에 붙습니다. 언제든지. 근데 지금은 근본에서 배우자 그랬으니까 이필론 제로 값이 1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물질이 존재하면 비유전율 값을 줘요. 뭐 9다, 5다 이런 식으로 주면 이 옆에 상수가 꼭 붙는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매질 먼저 이거부터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바로 이필론 제로 값이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자, 바로 이제 빛의 속도의 환산식에서 만들어진 거고 그다음에 정전기와 정지하게 매질이 서로 따로따로 존재해서 구별합니다. 네, 그럴 때 두 개의 매질을 계산해서 자, 빛의 속도의 계산을 하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광속도 3 곱하기 10의 8승을 만든 상수라 보시면 돼요. 정말 희한하죠. 자, 오늘 처음 자격을 듣는데 그래서 이 상수가 빛의 속도 3 곱하기 18승을 만들었던 상수구나.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속도 계산이 있는데 자, 바로 이제 참고적으로 이필론하고 뮤분의 1이에요.
예, 그럼 여기다 이제 8.85 집어넣으시고 그다음에 제객권의 매질을 집어넣어서 속도 계산해서 루트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우리가 3억 메타/세컨드. 자, 3 곱하기 18승의 속도가 나옵니다. 빛 속도가. 그래서 이 매질을 만들어줬던 상수다라고만 아시면 됩니다. 자, 이제 뭐 이거의 근본을 하고 그다음에 깊이를 알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이 아시는 여러 가지를 하고 싶다면 자, 먼저 전기 관련된 자격증 먼저 따시고 그다음에 깊이 있게 더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제 뭔지 아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자, 이제 진공관계 정정이 들을 때 매질부터 정확해야 된다. 자, 유전율 E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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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다. 자, 이제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정전기의 근본을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쿨롱의 법칙이죠. 자, 그런데 자격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쿨롱의 법칙만 외우십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쿨롱의 법칙이라고 안 나와요. 나와도 어쩌다 한번 나오지. 예. 그럼 대부분의 시험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요. 쿨롱의 법칙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 이겁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열심히 강의를 들었는데 아니 선생님 강의를 열심히 들었는데 저는 문제 적용이 이상하게 안 돼요. 분명히 그때 들을 땐 다 알아듣겠는데 아니 왜 이렇게 문제 적용만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뭘 안 해서 그래요? 그렇죠. 테마들 안 해서 그래요. 문제 요구하는 키포인트 항상 모든 내용들은 문제 안에 답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왜? 문제를 읽었더니 쿨링의 법칙을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 근데 문제 안에 뭐가 있어요? A라는 전하가 얼마, B라는 전하가 얼마, 그때 힘을 구하시오. 또는 자 힘은 얼마고 거꾸로 두 전의 값을 구하시오. 그 다음에 동일한 같은 두 개의 전하가 있다. 어차피 두 전하잖아요. 같은 전하래도. 그런데 힘이 얼마다. 그때 떨어진 거를 구하시오. 그럼 문제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쿨롱의 법칙만 외운다는 얘기입니다. 쿨롱의 법칙의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바로 두 전하 또는 두 대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오로지 두 전하입니다. 그래서 두 전의 작용의 힘을 얘기한 사람이 누구다? 쿨롱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알 건 뭐냐면 쿨롱의 법칙이다. 그럼 쿨롱의 법칙은 뭐예요? 내용을 모르는데. 쿨롱의 법칙인데 쿨롱의 법칙을 언제 적용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예. 그래서 얘를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쿨링의 법칙만 외웁니다. 그러니까 공식을 외울 때 어떻게 외워요? 쿨링의 법칙 F는 이렇게 외워버리죠. 예, 그러니까 쿨링의 법칙 F는 이렇게 외워버리니까 문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문제가 쿨링의 법칙을 요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쿨링의 법칙하고 맞아 읽으셔야 돼요. 어떻게? 쿨링의 법칙은 두 전하 사이의 작용의 힘이다. 한 후에 F는 하고 외우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같이 하면서 느끼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술술 잘 풀리면 제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해서 외워서 내 거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이름 외우고 공식 외우고 이름 외우고 공식 외우고 그럼 동영상을 왜 들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들을 필요가 하나도 없지. 그냥 교재에서 하다가 그냥 달달달 외우시면 돼요. 왜? 팩트가 없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쿨링의 법칙은 두 전하 사이의 작용의 힘 분명히 알아두세요. 그러면 자, 두 전의 작용의 힘인데 힘은 자 서로 땡기면 뭐라 그래요? 그러죠. 흡입력. 다른 말로 인력. 서로 밀면 어떻게? 반발력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두 전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 대전된 도체가 하나 있고 자 여기 Q1을 딱 갖다 놨어요. 그럴 때 이제 이것도 설명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일직선상의 어떤 임의 거리만큼 떨어진 거리에 자, 여기다가도 이렇게 똑같이 플러스 Q2를 갖다 놨어요. 그러면 자, 동일한 플러스니까 어떻게 돼요? 동일한 플러스니까 서로 밀어버리겠죠. 근데 요 놈을 마이너스로 바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 땡기겠죠. 예. 그래서 힘에는 서로 밀 때 서로 같은 조건의 대전체거면 서로 민다 해서 반발력. 서로 다른 조건을 가지면 흡입력.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 분명히 영역권 안에 들어와야 돼요. 임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쓰이는 교로 자, 이제 하나씩 교를 봅시다. 자, 힘의 교를 쓸 때는 포스의 약자를 많이 써서 F를 쓰고 표준 단위는 뉴턴입니다. 표준 단위, 우리 MKS 단위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뉴턴.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대전된 양. 요거를 모은 양. 원래 전자는 1.60 곱하기 10의 19승의 쿨롱인데 자, 요거를 하나의 물질적인 양을 만들었다 그래서
퀄러티라는 기호를 좀 많이 쓰죠. 그러다 보니까 Q라는 기호는 뭐냐? 단위는 쿨롱입니다. 쿨롱. 자, 쿨롱인데 자, 요거를 우리는 전기량, 뭐에 따라서 전하량, 자, 또는 뭐 전자량. 어떤 걸로 불러도 관계없어요. 그걸 우리는 Q 이렇게 적습니다. 쿨롱이라고. 그다음에 이제 떨어진 거리는 뭐 거리, 간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좀 인식을 좀 이렇게 좀 폭넓게 하기 위해서 뭐 거리, 간격, 뭐 길이 어떤 거든 좋아요. 그 기호를 R 메다라고 썼는데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R이라고 굳이 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메다가 중요한 거지 R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R 써도 되고 L 써도 되고 D 써도 되고 어떤 기호를 써도 관계없어요. 예. 중요한 거는 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은 뉴턴이고 그 다음에 내가 모인 양은 쿨롱이고 그 다음에 내가 거리 간격일 때 메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럼 지금부터 쿨링 법칙을 한번 정리해 보자. 그러면 자, 고로 작용하는 힘 F는 자, 분명히 이제 공간에 매질 상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바로 그거죠. 자, 플러스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은 세지겠어, 약해지겠어? 세지겠죠. 대신 거리가 멀면 어떻게 돼요? 약해지겠죠. 예. 그러면 대전전도체가 지금 하나만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쿨롱이 만든 식을 자, 이제 보편적으로 아주 단순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 Q1이란 도체에 바로 대전된 양엔 비례하고 떨어진 거리는 반비례하겠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저 도체에 대해서도 역시 Q2에 대한 대전된 양만큼 비례하고 떨어진 거리는 반비례한 것을 제가 하라는 게 아니라 쿨롱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값을 계산하니까 K의 R제곱에 Q1, Q2가 된 겁니다. 이제 아셨어요? 그래서 쿨링의 법칙은 대전된 두 도체 곱에 비례하고 이게 그 뜻이에요. 두 대전된 도체에 비례하고 떨어진 거리에 뭐? 제곱에 반비례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실험을 해봤죠. 정말 반비례하는지. 요렇게 했을 때 힘이 1이었는데 이 거리를 2배로 왔대요. 그랬더니 힘이 2배로 주는 게 아니라 4분의 1로 줄어요. 왜? 급격히. 왜? 항상 모든 자기장은 표면의 자기장이 가장 세고 거리가 멀수록 전개는 제곱에 반비례해서 갑니다. 9일 때는. 직선일 때는 일정한 떨어진 거리에 반비례해서 자, 말 그대로 이제 그냥 아래 반비례하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통 그렇죠. 이 구나 점도체들은 자, 떨어진 거리 어떻게 돼? 그렇죠. 바로 제곱에 급격히 떨어지더라는 얘기죠. 예. 이거를 실험을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식을 좀 더 편하게 알아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알아둘 건 떨어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전하곱에 비례한다. 만약에 이게 서로 같은 전하면 전하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말로 바꿔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매질상수를 봅시다. 매질상수. 자, 그럼 매질상수 볼 건데 자, 그럼 힘은 우리가 기준을 둔 진공과 공기 중에서 힘이 세겠죠. 근데 다른 물질에다가 이 힘의 작권의 조건을 집어넣으면 힘이 세질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듭니다. 자, 왜? 자, 제가 예를 들어서 공기 중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요놈이 서로 작용을 했어요, 힘이. 그런데 제가 요거를 물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자, 내가 공기 중에서도 이렇게 뛰어갈 수 있는데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제가 물을 다 헤집고 가야 되잖아. 예. 그러면 요렇게 전화가 있을 때 두 도체 사이에 이렇게 물이라는 게 채워지면 이 물의 분자를 뚫고 힘이 작용해야 되니까 힘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쿨롱이라는 건 뭐냐면 어느 경우든 힘은 지금부터 팩트입니다. 무조건 어떤 조건에 정정해서 대부분의 모든 힘들은 매질이 커지면 줄어들어요. 매질이 커지면 그러니까 공식 하나로 끝내지 마시고 앞으로 관계될 걸 생각하셔야 돼. 힘에 관계되는 조건들은 뭐한다? 매질이 커지면 뭐한다? 그렇죠. 다 대부분 줄어듭니다. 그래서 자, 이 비례상수 K가 매질에 반비례한 걸 알아낸 거죠. 근데 현재 상태는 무슨 상태? 공기 중인 상태. 그래서 입실론질에 만약에 다른 물질이면 요 옆에 입실론에서가 붙겠죠. 매질에 반비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공과 공기라고 얘기하는 이 매질은 어디에 존재하는 거죠? 바로 이렇게 표면적인 원이 아니라 이렇게 생긴 구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MKS 유리화계로 환산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구의 면적은 뭐예요? 저 원의 면적은 파이 R 제곱이죠. 구의 면적은 4파이를 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구를 표현할 때 MKS 유리화계에서 쓰이는 기호상수를 붙여서 써라. 그래서 자, 바로 쿨롱이 알아낸 매질상수는 입실론 제로가 존재하는 공간은 그렇다. 크게 생긴 구다. 그래서 구에서 쓰는 매질을 갖다 붙인 거죠. 그래서 4파 2피론 제로분의 1에 반비례한다는 매질상수를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관계가 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적으면 쿨링의 법칙 힘의 F는 뭐예요? 4파이 이필론 제로 R 제곱분의 Q1, Q2가 된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다른 물질의 점이 이 옆에 뭐가 붙어요? 이필론 S가 붙어요. 그래서 자 그 점 알아두시고 또 미리 계산해도 좋은 게 뭐냐면 4 곱하기 3.14 곱하기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분의 1을 하게 되면 요거는 9 곱하기 10의 9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상수도 미리 외워두면 좋죠. 그래서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라는 식을 최종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쿨롱의 법칙이다.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라고 외우셔야지 쿨롱의 법칙 하면 공식은 외워지는데 문제 적용은 안 돼요. 그래서 문제 적용을 하려면 쿨롱의 법칙은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고 두 대전도체 작용하는 힘이고 그 공식 F는 자 4파이 필론제로 R 제곱분의 Q1, Q2고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다 라고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도요. 같은 책을 보더라도 같은 걸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는지 그걸 중점적으로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정리한 게 그 다음 내용에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교재 보면 2번에 쿨링의 법칙 나와 있죠. 자 지금 보시는 건 동정전압 반발력, 이정전압 흡입력 금방 다 설명했던 거. 그 다음에 힘의 크기는 두 전하곱의 비례하고 나오죠. 두 전하곱의 비례하고 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힘에 따라 매질의 관계가 있다 그랬죠. 아까 그랬죠. 매질이 자 요 매질이 현재 공기 중이에요. 근데 다른 물질이 있냐면 이 옆에 뭐가 붙어요? 이필론 S가 붙거든요. 그러니까 이필론 S가 붙으니까 힘이 점점점 변형이 되죠. 너무 좋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자, 아마 들어봤던 동영상과 틀리게 아마 저를 만나는 순간 이렇게 새로운 자, 자기에게 기법을 가지고 새로운 걸 한번 들었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저도 그게 가장 뿌듯한 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자, 그렇죠. 기본적으로 기술평가 시험인 이 정규 시험을 볼 때 충분히 만족하고 충분히 좋아만 한다면 저는 뭐 그 이상 그렇죠. 바랄 게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매질에 대한 조건이 여기 이제 짧게 나왔죠. 그죠? 근데 저는 이걸 1번 테마로 잡았어요. 왜냐면 매질을 모르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추가 설명을 했고요. 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예제가 나왔어요. 이번에 자, 쿨롱의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 기술된 것을 하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1번 쿨롱의 힘의 크기는 두 전하곱에 비례한다. 맞죠? 2번 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두 전하를 연결하는 직선과 일치한다. 맞죠? 왜? 서로 항상 일직선상에서 자 힘은 존재하기 때문에 뭐 힘이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3번에 자 힘의 크기는 두 전하 사이의 거리에 반비례한다가 아니라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랬죠. 두 전하가 있다는 것만 잊지 마세요. 그래서 외울 때도 어렵지 않아요. 얘도 거리, 얘도 거리. 예, 왜? 자, 얘가 보는 거리와 얘가 보는 거리 두 개 있다. 이렇게 보시면 편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리의 제곱에 답 3번이네요. 자, 4번은 또 왜 맞았는지 봅시다. 장현희님은 두 전하가 존재는 매질에 따라 다르다. 당연한 거죠.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자, 이제 매질에 따라서 힘이 계속 바뀌는 거는 자, 주어진 이 비주얼 값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답 3번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정전력에 대한 조건도 추가적으로 나와 있네요. 자, 쿨링 법칙을 다시 한번 재정리했죠. 그래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F는 4파이 필론제로 R 제곱분의 Q1, Q2. 자, 9 곱하기 12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 그 다음에 이제 진공시 유전율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법도 일부러 적어드렸어요. 그래서 이 필론제로는 자, 거기 C가 뭐냐면 C0가 광속도인데 3 곱하기 10의 8승이죠. 그걸 가지고 원래 그 식에 의해서 환산된 값이기 때문에 자, 그런 식이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자, 요걸 딱 보고 자, 저 전에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자, 이 필론 제로 값은 선생님 왜 난데없이 여기 뮤 제로 C의 제곱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갑자기 어떻게 나온 건가요? 자 3장 마무리이기 때문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12장의 전자장을 배우게 되면요. 광속도, 전파속도, 비스속도의 공식을 배워요. 그러면 자 전파속도 C는 뭐예요? 루트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필론 제로 공기 중에서 뮤 제로분의 1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그럼 요식을 배우게 되다 보니까 이게 속도식이에요, 속도식. 그럼 여기서 루트를 베껴보면 어떻게 돼요? 루트를 베껴버리면 얘가 제곱이 되겠죠. 그럼 얘랑 자리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필론 제로는 자, 뮤 제로가 되고 요게 1로 내려가니까 어떻게 돼요? C 제곱분의 1이 되죠. 이제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아직 안 배운 식이다 보니까 덜컹 이게 나오니까 이게 뭔 식인가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뮤 제로 값과 얘를 계산했더니 8.85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8.85가. 이제 아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 식을 자 일부러 외울 필요는 없고요. 자 중요한 키포인트만 잘 외워두세요.
자, 그러면 예제 3번에 자, 10나노쿨롱의 점전화로부터 10mm가 떨어졌을 때 100mm 떨어졌을 때 100피코쿨롱이 있다. 그러면 이 전의 장님은 뭐냐 물어봤습니다. 자, 바로 나노 뉴턴으로 물어봤죠. 그럼 봐봐요.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선생님 이게 쿨롱의 법칙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자, 문제 안에 답이 있다 그랬죠. 보세요. 자, 먼저 앞에 있는 전 하나 있다 그랬고요. 100mm 떨어진 뒤에 100피코페란 점전화 두 개가 있어요. 꼭 두 전화란 말을 쓰지 않아도 하나 있고 또 하나 있대요. 그때 힘은 얼마냐? 그럼 두 전화의 힘이네요. 맞나요? 그래서 바로 쿨롱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9 곱하기 10의 구승에 자, 상수 집어넣으면 되는데 자, 이제 팁 하나 드릴게요. 뭐 혹시 단위 환산 아직 약하신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자, 우리가 보조 단위로 자, 미리를 쓰는 얼마예요? 10의 마이너스 3승. 그 다음에 마이크로 쓰면 요 마이크로를 부릅니다. 자, 10의 마이너스 6승. 그 다음에 나노 쓰면 10의 마이너스 9승. 자, 그 다음에 피코 쓰면 10의 마이너스 12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일반적인 단위, 즉 그걸 표준 단위, MKS 단위라고 하는데 자, 어려운 말 쓰지 말고요. 일반적인 단위에 미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붙으면 요렇게 작은 단위로 간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큰 단위는 뭐냐? K. 자, 요거는 10의 3승. 그 다음에 대문자 M, 메가라고 부르는데 10의 6승. 그 다음에 G, 지금 기가라고 부르니까 10의 9승. 자, 요 정도만 아시면 자, 여러분이 단위 환산이라고 할 때 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큰 단위 표시할 때, 요건 작은 단위 표시할 때 저렇게 이제 듬으로 같이 알아두세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노라 했으니까 10의 마이너스 9승, 밀리미터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그 다음에 피코라 했으니까 10의 마이너스 12승 넣어서 자, 기본 산수를 정리했다 보시면 됩니다. 뭐 상수 넣는 건 크게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요 상수 넣는데 저 같으면 상수 자, 넣을 때도 요령이 하나 있어요. 자, 보기 1, 2, 3, 4에 상수가 서로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네, 그러니까 어차피 10의 배수는 상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9 곱하기 10의 구승에다 넣고 떨어진 거리가 100mm라고요? 그럼 100의 제곱 넣고 얘가 얼마라고요? 자, 10 나노쿨롱이라고 넣으세요. 근데 얘가 얼마라고요? 그렇죠. 100피코쿨롱이라고요? 넣어보세요. 이 9는 밖에 안 바뀌어요. 안 바뀌네요. 그러면 보조 단위만 환산하시고 그렇죠. 그냥 9 들어있는 답 찾으면 되겠네요. 답 4번. 잘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3강. 자, 드디어 자, 이제 본격적인 자격을 입문하셨기 때문에 자, 이제 최선을 다해서 제가 요령과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키포인트해야 되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으면 확실하게 잡아서 그 내용을 그때그때 적절하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 잊지 마시고 자, 바로 자격을 너무 광범위하게 배우지 마시고요. 자, 제가 해주는 것만 자, 뭐가 기준이고 어떤 시험 문제가 중점적으로 나오는데 어떤 게 중요한지 요거를 제가 잘 맥락을 짚어줄 테니까 자, 잘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 3강 마치고 자, 4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